네, 안녕하세요. 국내 1호 크리에이턴트 홍승수입니다. 지금 2025년도 제주혁신 바우처 1차가 진행 중이고, 조금 있으면 25년도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 디딤돌, 이런 사업화 자금에 대해서 이제 공고들이 쭉 올라올 거잖아요. 그것에 대비해서 지금 사업계획서 작성을 하고 계시거나 이제 하시려고 준비를 할 타이밍이거든요, 지금. 인증들이나 특허는 한 1월 달 정도에 다 마무리되는 것을 목표로 하셔서 준비하고 계실 텐데, 사업계획서 작성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이제 요입당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조금은 딥하게 내용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집중하셔서 보시면 큰 정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화면에 보이시는 PSST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업계획서를 적을 때 PSST 방식으로 적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P는 problem, 문제 제기, 즉 문제 인식을 먼저 해야겠고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번 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지를 적어줘야 합니다. 두 번째, solution, 그래서 내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를 적는 거고요. 세 번째가 scale up,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려고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팀입니다. 우리는 어떤 전문가이고 이번 사업을 수행할 만한 능력을 이만큼 갖추고 있다, 요것을 어필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PSST의 방식대로 사업계획서의 흐름을 갖춰줘야 하고요. 세부적으로 적어나가는 글의 서술 방식은 뒤에서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PSST의 방식은 전반적인 지원 사업을 할 때 적용되는 방식이고요. R&D나 IR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SST를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요. Problem, 어떤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고, 이 문제가 우리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여야 명분이 더 좋을 겁니다. 가령 분리수거에 대한 문제가 요즘 많잖아요. 요즘이 아니라 예전부터도 많았었죠. 뉴스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이런 사회적인 이슈 사항들이 문제로 제시되어야 심사위원분들도 이해를 잘 하시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발견한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회적인 이슈하고 결부시켜서 설명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요. 각색하시라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이슈와 연결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찾아서 기술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가 솔루션, 참신할수록 좋은데 이걸 정부가 좋아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면 혁신적이면 좋다로 해석할 수 있겠죠. 우리가 제시하는 솔루션이 기존의 시장에 나와 있는 솔루션보다 어떤 부분이 혁신적인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고요. 이런 솔루션의 정당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각종 자료들이나 필요하다면 공인 시험기관의 시험 데이터 같은 것들도 첨부해 보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스케일업.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을 할 것인가, 요건데 성장에도 지표가 있죠. 매출액이 있을 거고요. 영업이익이 있을 겁니다. 수출이 있을 것이고 고용 증대가 있고요. 물론 투자도 있겠죠. 이런 지표들이 언제까지 얼만큼 그리고 어떻게 상승이 될 것인지를 설명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미래 가치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팀인데요.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고 계획이 아무리 좋아도 그걸 실행할 만한 내부 조직 역량이 안 되면 안 되겠죠. 팀에 대한 내용의 초점은 아이디어의 실행이 가능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는 기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 제가 문제를 내놨는데요. 제한 시간 1초 드릴 거예요. 목욕탕 표시가 몇 개인지 한번 세봐 주시면 되는데요. 자, 장표 넘기겠습니다. 한번 세주세요. 준비, 시작. 자, 몇 개였나요? 5개 맞나요? 세보시죠. 네, 5개 맞죠? 자, 다음 장에도 똑같이 퀴즈를 넣어놨습니다. 똑같이 1초 드릴 테니까 한번 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5개가 딱 보이셨나요? 아까 것은 숫자 세기가 조금 어렵긴 하셨을 텐데 시간을 충분히 준다면야 다 세시겠지만 한정된 짧은 시간 안에 파악하기란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시는 심사위원분들이 이런 환경에서 우리 사업계획서를 심사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분들은.
사업계획서 한 장 보는데 몇 분 소요 안 되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요점만 그리고 중요 부분은 볼드 처리를 해서 단번에 해석이 가능하도록 적으셔야 합니다. 다른 예시를 또 봐볼게요. 자, 일시정지 하시고요. 이 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한 시간 30초 안에 이 글을 해석해서 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 요지를 한번 뽑아보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건요. 바로 내용이 보이지 않으세요? 중요 부분에 볼드 처리와 밑줄을 쳐서 강조를 했죠. 그렇게 하면서 시선을 끌게 되는 겁니다. 볼드 처리한 부분만 읽어보더라도 글의 전체 내용이 파악될 수 있도록 기술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글을 잘 쓰고 못 쓰고 이걸 떠나서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도록 적어내는 것이 능력이고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을 길게 적는 것보다 요점별로 단락을 나누어서 짧은 호흡으로 설명을 해나가는 방식, 요것이 가독성도 좋고 이해가 단번에 되실 겁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읽어보시겠습니까? 뭐가 많죠? 근데 이런 말을 굳이 이렇게 길게 쓰지 않더라도 오른쪽에 있는 하트라는 이 그림 하나로 모든 걸 다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상징적으로 말이죠.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것보다 명확한 심볼 아니면 표와 같이 이미지화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기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러쿵 저러쿵 이래서 저래서 뭐 서론 본론 길게 기술하지 마시고 두 갈식으로 적으면 좋다라는 겁니다. 답을 내려주고요. 그 답이 왜 답인지를 기술해 나가는 방식이 좋은 거죠. 2W1HI라는 것은 제가 강의 때 쓰려고 만들어 본 개념인데 그 전체적인 사업계획서의 흐름은 PSST의 흐름대로 가지만 그 안에 기술되는 내용의 세부적인 기술 방법은 2W1HI의 방법으로 기술을 하라는 겁니다. 프라블럼, 문제인식이 되었는데 그게 왜 문제인지를 제안 배경에 작성을 하고요. 그래서 제안 내용이 뭐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거치고 그것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 거냐. 이걸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제안 배경에 A, B, C는 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너무 좋아요. 그림에 간략한 글자 몇 글자로 그림을 소개하는 이제 내용이 들어가면 좋고요.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제안 내용, 대표 이미지 하나가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실행 방안을 표로 나타내면 좋고요. 그것에 대한 기대 효과가 D와 E가 있다. 단락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사업계획서가 이런 거죠. 그림이나 도표, 차트 같은 걸로 많이 표현을 하고요. 중요한 건 볼드체, 밑줄 치면서 가독성을 높이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사업계획서를 적기 전에 내 사업에 대해서 얼만큼 이해하고 있느냐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상황에 바다 수영은 해보고 싶으니까 그냥 물에 들어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차근히 배우고 적응해보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사업계획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머릿속에는 있지만 그걸 시각화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해보는데요. 사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사업계획서가 나의 사업을 심사위원에게 이해시키는 방법인 거니까 남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라도 마인드맵은 필요합니다.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좋습니다. 내가 굿즈 사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고려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마인드맵으로 작성을 해본 건데요. 이런 그림이 머릿속에 확실하게 자리가 잡힌 상태에서 사업계획서를 쓰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쓴 사업계획서의 퀄리티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밀키트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이라면 어떤 식으로 사업이 흘러가는지가 머릿속에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으면 사업이고 뭐고 사업계획서고 뭐고 다 안 되잖아요. 이런 걸 다른 용어로 하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비즈니스 모델에는 수익 모델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데일리 호텔이라는 사업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가 나오죠. 이런 식의 비즈니스 모델이 확립이 되어 있어야 사업계획서의 퀄리티가 상승합니다. 요 점 유념을 해주시면 좋고요. 사업계획서를 마무리할 때는 여러분만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검수를 꼭 하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폰트를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딸기체나 오이체 뭐 이런 폰트는 당연히 안 쓰셔야 되는 거고 이게 한글에서 제공하는 폰트가 아니라 외부에서 받은 폰트로 작성을 하게 되시면 정부 기관에는 그 폰트가 컴퓨터에 없어요. 그래서 정부 기관에서
그 사업계획서를 열면은 사업계획서가 다 깨져버리거든요. 그래서 기본 폰트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아니, 그냥 나눔 고딕 사용하세요.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사업계획서의 명분을 가지려면 명확한 자료가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보는 사이트들 공유를 해드리는 건데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웬만한 정보는 모두 나와 있습니다. 적어 놓으셨다가 꼭 참고해 보시고요. 요즘에 챗GPT다 뭐다 하는 그 AI 사이트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걸로 자료를 찾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챗GPT에 잘못된 정보들이 나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너무 맹신하기보다는 직접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고요. 사업계획서에 쓰는 글 자체를 챗GPT에게 작성해달라고 하고 그거를 복붙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요. 내 사업을 또는 컨설팅 자문사의 사업을 챗 GPT에게 맡기실 건가요? 그러지 마시고요. 챗 GPT는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 글의 표현을 좀 더 멋지게 하는 디벨롭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업계획서에 기술하는 내용 자체를 물어보고 복붙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효율적으로 적으실 수 있도록 활용하는 건 너무나 좋지만 그거 자체를 복붙하는 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의 마지막인데요. 페르미 추정법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자료를 찾다가 안 나오는 자료가 있으면 저는 이 페르미 추정법이라는 것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불완전한 정보로 짧은 시간 내에 비교적 정확한 답을 도출하는 데 쓸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장점은 빠르게 답이 도출된다는 겁니다. 예시를 한번 보면 시카고에 사는 피아노 조율사가 몇 명일까요? 인터넷을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실 겁니다. 이럴 때 페르미 추정법을 쓰는데요. 페르미 추정법은 이렇게 가설을 세웁니다. 시카고의 인구가 약 300만 명이고 가구당 구성원은 3명 정도이고 피아노 보유율을 10%로 가정하고 조율은 1년에 한 번 정도를 보통 한다 라고 가정하는 등등의 가설 등을 세우고요. 이것을 계산해 보는 거죠. 쭉 계산해 봤더니 피아노 조율사는 약 100명 정도로 추산돼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는 실제 값과 아주 근사한 값이었고요. 이런 식으로 페르미 추정법은 불완전한 정보 속에서 답을 도출해야 될 때,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계산해낼 때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회사의 제품을 고속도로 휴게소에 납품하려고 한다라는 상황이면 그럼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휴게소가 몇 개 정도 있는지를 알아야지 우리의 목표 매출액이 대략 나올 거잖아요. 이럴 때 인터넷 찾아보니 안 나온다. 그럼 페르미 추정법을 써보는 거죠. 자, 이렇게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고속도로 총 길이가 약 5,000km이고 휴게소마다 간격이 약 30km이고 고속도로는 상행, 하행 두 길로 나뉘어져 있으니 최종값에 2를 곱한다 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286개가 나왔거든요. 근데 실제로 2021년 말 기준으로 고속도로 휴게소가 약 270개였다고 합니다. 추정치와 오차범위 5% 이내였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우리나라 치킨집 개수는 몇 개일까요?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일시정지하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업계획서에 쓸 때 가끔 써먹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알아두시면 정말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진행을 해보았어요. 실제로 제가 작성했던 사업계획서도 예시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스왓 분석이라고 아시죠? SWOT 분석법에 대해서 영상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하실 때 그 기업 분석에 대해서 적는 란이 있거든요. 네, 이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네, 조만간 다뤄볼 테니까 영상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